발표의 제목은 내 안에 나 있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번의 비전 멘토링 과정을 참여하면서 단 한 번도 주어진 꿈 부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꿈이 대체 무엇인지도 몰랐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건데 대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일까? 주어진 꿈은 요셉처럼 영적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만 받는 특별한 것이 아닐까? 자꾸만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인 한 계기로 인해서 저의 이 고질적인 궁금증이 해소되게 되었어요. 또한 궁금증의 해소를 넘어서 비전 멘토링에서 왜 굳이 주어진 꿈을 다루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주어진 꿈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운명적인 계기, 그것은 바로 분석심리학이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의 전문 분야이죠. 저는 이 분석심리학을 세계적인 문호인 헤르만 헤세의 저서 데미안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헤르만 헤세는 칼 융의 제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 치료의 기반인 분석심리학의 핵심을 소설 데미안으로 표현했다고 하죠. 저는 이 데미안의 해설 영상을 보면서 칼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라는 사람의 꿈을 배경으로 전개가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칼 융의 분석심리학의 기초는 꿈의 분석입니다. 그럼 이 꿈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꿈을 분석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융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투영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기회라는 말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현대인들의 삶, 또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피그말리온 효과의 영향으로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교육 프레임, 사회의 흐름, 회사의 규율 등 이것을 자신이 진정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조차 모르면서 고지곳대로 수능하죠. 그러나 자신이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의 삶인지를 알고 있죠. 융은 저서 무의식 분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분석은 우리를 가장 깊숙한 개인적 비밀로 데려간다. 이는 무의식이 의식으로 투영되는 꿈이 우리가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대로 나 자신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고 있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창조주만 아시는 나. 우리는 이 세 가지 나 중에서 처음 두 가지든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두 번째도 남에게 반응하는 내 모습을 피드백 받거나 아니면 영상 등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신께서만 아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전 멘토링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꿈, 그리고 무의식,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나.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멘토링에서는 굳이 주어진 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일련의 계기로 우리한테 생길 때 사용하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나, 신께서만 알고 계시는 진실된 존재의 비밀을 인식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칙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꿈을 꾸는 빈도가 다를 것이고 수면의 질에 따라 꿈의 길이나 꿈을 기억하는 정도도 달라질 것이며 어떤 꿈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반복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인해 몽상의 느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꿈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나, 즉 무의식이 의식에 투영되는 놀라운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비전에 대한 힌트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꿈 안에는 우리 무의식 안에 잠들어 있는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어진 꿈의 힌트를 분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더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가장 진실한 모습에나 또 가장 악한 모습에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무의식이 꿈으로 투영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주어진 꿈의 힌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악한 무의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꿈으로 투영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비전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주어진 꿈의 힌트가 될 수 있죠. 지금부터는 주어진 꿈의 힌트를 경험한 저의 삶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저는 비전 멘토링을 시작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주어진 꿈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꿈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꿈속에서의 저는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고성장 브랜드의 경영자로서 신발 시장을 혁신하는 제품과 판매 방식을 선보였고 뛰어난 제품과 혁신적 마케팅이 결합된 우리의 브랜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서 세계적인 기업과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가 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제가 인식한 비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실행한 경영 전략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해 놓았을 정도로 생생했죠. 꿈을 꾸고 일어난 저는 신기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이제서야 꿈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저는 남들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계기라고 보기에는 뭔가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거듭하다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드디어 나의 무의식과 의식이 확실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이루었던 거죠. 내가 마음으로 바라고 나의 기질과 적성, 은사와 경험이 모두 가리키는 경영자, 혁신적인 기업가의 모습을 무의식 영역이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저의 심리학적 지혜가 부족해서 이 분석이 온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4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방향성의 꿈이기에 이 주어진 꿈에는 이전에 대한 확신적 메시지가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꿈은 우리 깊숙이 숨겨져 있는 놀라운 존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힌트라는 사실이죠. 이는 분석심리학 이론이 서술하고 저의 삶이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어진 꿈을 인식하지 못한 멘티가 있다면 꿈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깊게 묵상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내 안의 나를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은 꿈이 몇 개인가요? 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는 말을 초등학교에서 한다면 아마 반에서 한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손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한다면 반에서 한두 명 정도만 손을 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자고 있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꿈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나요?가 아닌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꿈은 몇 개인가요? 입니다. 명확한 꿈 하나도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우문인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많은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 말이죠. 나의 비전에서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지속적으로 나의 가슴을 뛰게 한 것에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맵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마음으로 바라는 꿈인데요. 결국 어드레스 맵스를 통해서 찾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혼동하죠. 이는 꿈과 비전의 연관성이 많으며 그만큼 꿈이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전을 찾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마음으로 바라는 꿈 리스트입니다. 저는 투자가, 기업가, 심리학자, 뇌과학자, 생물학자, 작가라는 저의 꿈들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찾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죠. 설명했듯 마음으로 바라는 꿈은 비전 찾기 여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마음으로 바라왔던 꿈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도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전공을 택하지 않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천재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세계적인 석학에게 만남을 요청하거나 기업 답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석학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결국 독서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무 자주 말해서 입이 아프긴 하지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분야의 지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가치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몇 마디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됩니다. 비전 멘토이신 아빠를 두고도 저는 비전을 못 찾았을 것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비전 멘토링 과정을 그냥 참여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진 않지만 적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비전 멘토링 책을 채워가려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면 이 비전 멘토링이 끝나고서도 그렇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그렇고 독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토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아토피에 대해 잘 몰랐었고, 아토피가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덕에 집에서 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6학년 때 거의 깨끗해져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토피가
일어나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낙심되었고 내가 꼭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토피를 겪으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영적인 안정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큰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토피라는 문제가 저에게 온 것은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한스러운 결핍 고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제 아토피라는 문제 말고는 딱히 큰 결핍을 저는 제 기준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아토피가 아니었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며 친구들과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원리, 우리 몸의 창조 원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비전 멘토링 과정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결핍이 없었다면 너무나 평범하게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의 결핍이나 고난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저의 결핍이나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가 꺼려져서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비전 멘토링의 멘티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자원이라고 확신이 들면서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있게 되고 알게 된 또 하나의 결핍이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자제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자제력을 조금 많이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적혀 있진 않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휴대폰, 저도 휴대폰이 없지만 공부를 하기 위하여 패드가 있고 노트북이 있는데 SNS는 하지 않지만 예전에 6학년 때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였고 사실 유튜브도 많이 보았고 재밌는 걸 많이 보았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돌아오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비전 멘토님 그리고 비전 멘티들이 저희 옆에 함께 있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결핍을 축복의 발판으로 이 결핍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우리 저기 주원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줍시다.